어릴 적부터 태권도를 포함해 여러가지 운동을 많이 했던 지민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조로라는 인물이 멋있다는 이유로 세계 최고의 검객이 되겠다는 각오와 함께 검도를 7년 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원래 춤을 잘 추는지 몰랐던 지민은 친구들 덕분에 춤을 배우게 되죠. 방과 후 활동 중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발견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야, 이거 배우면 인기 많아지겠다, 우리 꼭 하자 라는 각오와 함께 춤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나 친구들과 달리 그는 춤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는 더욱 많은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춤출 때만큼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했었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춤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는 실제로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팝핀을 시작해 수많은 대회의 상을 휩쓸 만큼 춤에 대한 재능이 많았었죠. 그러던 중 지민은 우연히 가수 비의 무대를 보고선 나도 저런 큰 무대에 서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그는 가수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6살이 되던 해 삶의 방향을 결정한 지민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가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죠. 중학교 후반쯤에 춤을 배우기 시작했죠. 춤을 배우다가 작은 무대부터 시작해서 무대를 계속 서다가 계속 이제 무대의 욕심도 가지게 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에 나는 가수를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수를 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한편 스트릿 댄스만을 주로 했던 지민은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에는 실용 댄스를 전공으로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용 댄스와 가장 유사한 현대무용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게 된 그는 현대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수석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몸이 뻣뻣했다는 지민은 입학이 확정되자 혈관이 터질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며 유연성을 키워나갔죠. 그래서 목숨 걸고 했었죠. 제가 너무 뻣뻣해서 진짜 다리 이렇게 벽에 대고 벌려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못 접어요. 이게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시절이 잔동안. 있었군요. 그래서 남이 접어주고 막 이랬어요. 잠을 자면서도 본인의 부족한 점을 고쳐나가려 했던 그 태도, 부산 예고에 수석 입학을 했을 정도로 뛰어난 춤 실력을 갖고 있던 지민은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전공에만 집중하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했던 지민은 이때 현대무용과 발레 등 여러 분야에서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고, 그렇게 그는 원래도 춤 천재라고 불렸던 그 실력을 더욱 늘리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더욱 큰 무대를 갈망하던 지민에게 당시 춤 선생님은 빅히트 오디션을 추천하셨고, 이를 계기로 그는 빅히트와의 인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빅히트 부산 공개 오디션에서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며 서울에서의 연습생 생활을 준비하게 됐죠. 물론 아이돌이 되겠다는 지민의 말에 그 실력이 너무나 아까웠던 담임 선생님은 그를 많이 말렸는데, 지민은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이왕 오디션이 됐으니까 최고의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서울에서의 연습생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춤을 많이 춰왔고 수재라는 소리도 곧잘 들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무용과 힙합 아이돌 안무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습 말고는 없었고, 그렇게 지민은 하루에 3시간씩 자며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연습을 하기 위해 쉬는 날에는 연습실에 가서 쉬고, 그것도 모자라 매트릭스를 깔곤 연습실에서 자기까지 했고요. 숙소에 있으면 제가 항상 나 이러고 있어도 되냐는 생각이 항상 너무 많이 들었어서 집에 있기 되게 싫어했거든요. 잠도 항상 늦게 자고, 일부러 그래서 쉴 때도 그냥 연습실 가서 쉬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쉬면 한 번이라도 그냥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민의 춤 실력은 쉽게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연습생 시절 8번 정도 잘릴 뻔했고, 정말 마지막까지 그룹에 남을지 말지가 결정되지 않았던 멤버였죠. 저는 연습생 생활을 정말 짧게 했는데 한 8번 정도 잘릴 뻔했죠. 저는 이제 달마다 가서 이번에는 진짜로 위험했다고 저는 매달 그 소리 들었었어. 게다가 먼저 회사에 들어와 연습을 오랫동안 했던 멤버들과는 달리 가장 늦게 연습생으로 합류했기에 그 부담감은 더욱 컸죠. 쌓아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서울에 왔는데 언제 방출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그를 불안하게 했고요. 부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집도 없고 해서 숙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언제 이게
이 곳에서 내가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에 당시 지민은 아버지께 제가 만약 데뷔를 하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서 떨어져도 뭘로든 제가 해낼 테니까 너무 실망만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슬픈 말을 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죽어라 연습만을 하던 어느 날 지민은 드디어 방탄이 데뷔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방탄의 데뷔가 결정된 날 정말 놀랍게도 지민은 본인이 방탄의 마지막 멤버로 함께 데뷔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바로 BTS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로고를 찍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다. 공개된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기대치도 못한 데뷔 소식에 그는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죠. 가장 마지막에 팀에 합류했기에 그는 스스로를 구멍이라 생각했고 그렇기에 데뷔가 결정된 후에도 너무나 불안했던 지민은 가장 늦게까지 연습실에 남아 연습을 했습니다. 지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연습생들한테 진짜 솔직히 모든 연습생 이때까지 거쳐간 연습생들 중에 아마 제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열심히 준비한 데뷔 앨범과 함께 방탄은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팀에서 춤과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신입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없었으니 바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필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뭐 시청자분들한테 특별한 뭐 하나 있나요? 뭐 각인시킬 수 있는 무대에서 각인시키는 표정이나 뭐 하는 거 하나. 저희들의 포인트 안무죠. 지민 군의 복근을 공개하는 저희 춤이 있습니다. 네.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네, 저희 색깔입니다. 네. 5, 6, 7, 8 라라라라라 한편 지민은 데뷔 이후 다른 팀 가수들의 보컬에 비해 본인의 실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습생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던 그였기에 보컬 실력이 부족한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데뷔 이후 그는 무대 라이브 도중 실수를 했다며 슈가에게 형 라이브 못했어요. 노래가 안 돼요. 라며 화장실 앞에 주저앉아 울 정도로 지민은 스스로에게 참 엄격했고 또 그렇게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미들을 만나게 된 팬미팅 자리에서 지민은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죠.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팀에서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지민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연습생 때는 정말로 데뷔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비록 연습 기간은 멤버들 중에서 1년이라는 가장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뷔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표정을 짓고 멋을 부리는 것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즐겁고 꿈만 같습니다. 앞으로 나날이 지날수록 더 성장하고 멋있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미 여러분 언제나 저희 옆에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저희 방탄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아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민의 걱정과는 달리 데뷔한 그해 방탄은 그들의 데뷔 앨범으로 신인상을 받게 되죠.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 한편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낮은 자존감은 신인상을 받고 나서도 극복이 안 됐는지 이후 지민은 촬영차 멤버들과 미국으로 이동했을 때 정말 너무나 슬픈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팀을 위해서라도 되게 조용히 살아야지. 그 뭐야? 조용히 살아야지. 되게 못한다는 걸 많이 눈에 띄게 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래서 빨리 늘어야지. 그래서 빨리 잘해야지. 그지, 넌 그게 많았지. 솔직히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데뷔 이후 지민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RM이 이에 대해 설명을 한 적도 있었죠. 사실 연습생 때 그리고 사실 데뷔 한참 했을 때만 해도 저와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많았던 거는
항상 자기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를 질책하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막 못하다, 나는 부족해, 나는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내가 나빠,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지민은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규 1집을 준비하며 그는 멤버들과 함께 안무 연습을 하루에 16시간씩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죠. 고생 끝에 만들어진 정규 1집으로 방탄은 또 다른 명곡들을 선보였는데 그중 타이틀곡인 댄저에서 지민은 노래의 킬링 포인트를 만들어냈죠. 이후 방탄은 가수들의 꿈의 무대라는 마마에 처음으로 올라 상남자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데뷔 초부터 누구보다 아미들을 생각했던 지민답게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정국과 함께 만든 노래 크리스마스 데이를 선보이기도 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우 이거 아닌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의 방탄을 만들어줬다는 평을 받은 앨범 화양연화 파트 1을 선보입니다. 사실 방탄의 활동 초기에는 댄저, 호르몬 전쟁과 같은 굉장히 파워풀한 군무가 위주였기에 지민이 갖고 있는 그 부드러움을 보여줄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무용을 전공했던 지민은 특정 안무에서 어느 부분을 강력하게 또는 부드럽게 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멤버였고 이때부터 본인이 잘하는 부분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죠. 화양연화 파트 1의 타이틀곡 I Need You. 빨간 머리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쩔어. 이런 게 방탄 스타일 거짓말 왜 들고 한단다.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방탄은 I Need You로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하게 되는데 지민은 많이 놀랐는지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죠. 아유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나 진짜 나도 야, 지민아 얘기 좀 해봐. 이때 잊지 못할 순간이다. 자. 내 생일 파티 같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생일 파티 같아. 아 몰래 카메라 같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좋네. 진짜 고생했다. 그리고 지민은 2014 마마 무대에서 댄스 대결 도중 옷을 찢는 안무를 선보여 엄청난 환호성을 받으며 레전드 무대를 완성했죠. 해당 무대 직후 방탄은 화양연화 파트 2를 발표하며 컴백과 동시에 타이틀곡 런으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의 마지막 날 지민은 인지도를 엄청나게 올리게 됩니다. 2015년 가요 대제전 당시 1세대 아이돌인 신화의 퍼펙트맨을 커버한 그들의 무대가 완벽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민의 춤 실력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었죠. 실제로 7년 전에 업로드된 지민의 직캠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지 현재 조회수가 1,500만에 육박할 정도이고요. 그 당시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방탄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황머리 걔 누구냐? 라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며 난리가 났었고 그렇게 이때의 퍼펙트맨 무대는 지민의 또 다른 레전드 영상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데뷔 3년차가 되며 모든 것이 자연스레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지민은 당시가 꽤나 힘들었는지 새해 소원을 비는 자리에서 그 불안한 마음을 넌지시 보여줍니다. 맨날 웃었으면 좋겠다. 그냥 되게 슬프게 안 웃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웃었으면 좋겠어. 진짜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호부터 3개월 뒤 그는 당시 정말로 힘들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죠. 요즘 좀 힘들었던 게 잘 안 돼. 하는 것만큼 잘 안 돼. 뭐 어쩌겠는가 해야지. 그래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좀 힘들었지. 잘 안 돼. 해야지. 나중엔 더 좋은 노래를 부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같은 거라도 하고 싶어서 주구장창 연습하고 있다. 잘 안 돼서 뭐랄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힘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되니까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고민과는 별개로 지민은 영포레버 앨범 발매와 함께 불타오르네의 뮤비 속 3분 33초의 장면이 킬링 파트로 불리며 333 지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데뷔 초 그의 발목을 잡았던 현대무용은 이제서야 그 빛을 발하며 아름답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지민만의 춤을 선보이기 시작하는데 당시 버터플라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연이어 방탄은 데뷔 3년 만에 그들의 꿈이었던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마침내 그 오랜 꿈을 이룬 지민은 멤버들을 향한 감사 인사와 함께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부족한 거 많고 되게 보잘것없고 되게 아무것도 없는 저였는데 우리 멤버들이 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정말 행복이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후 정규 2집 윙스 앨범으로 돌아온 지민은 여기서 또 한 번 킬링 파트를 만들어내니 바로 피땀 눈물이었습니다. 방시혁 PD는 멤버들에게 노래를 최대한 야하게 부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지민이 제일 잘 소화했다며 많은 칭찬을 받은 일화도 있었죠. 곡 도입부는 노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정도로 가장 중요한 파트인 만큼 지민의 섬세한 보컬과 연기 능력은 피땀 눈물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민이 노력한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땀 눈물 연습 중 거울을 보다가 돌연 잘생겨지고 싶음과 동시에 노래에 어울리는 느낌을 주고 싶다며 무려 열흘 동안 단 한 끼만 먹으며 7kg를 뺀 거였죠. 한편 윙스 앨범에서 그는 처음으로 솔로곡 라이를 발표했습니다. 라이의 가사는 지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으로 옮긴 것이었는데 정작 당시 그는 처음으로 보여주는 솔로곡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을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 곡 작업을 싫어하기도 했죠. 라이에서 지민은 그의 인생 처음으로 작사를 하며 그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들려주는 곡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에 가사를 적고 지우는 과정이 반복됐고 녹음을 시작한 이후에도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 녹음을 여러 번 다시 시작하는 등 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나 라이는 그가 잘하는 현대무용적 요소가 가미됐고 이전에 방탄이 보여주던 퍼포먼스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개 직후 사람들은 지민의 첫 솔로곡 라이에 열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스태프들이 그의 목소리를 칭찬할 때도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그 말들이 싫었다. 노래를 정말 잘한다가 아니라 목소리가 좋다는 말은 목소리로 내 부족한 노래 실력을 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건지 알면서도 나 혼자 부정적으로 생각하곤 했다. 윙즈 앨범 이후 인터뷰에서 데뷔 때와 비교해 본인이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그가 답한 내용을 보면 당시 그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지금도 내가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은 잘 안 든다. 내가 하는 걸 보면 내가 답답하다. 나는 왜 하는 것만큼 안 되지? 역시 재능이란 게 참 중요하구나. 나는 재능이 없는 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습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더 하자. 심지어 스스로의 보컬 실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방탄 스케줄을 다 접고 3개월 만이라도 합숙하는 것처럼 보컬 레슨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보컬 실력을 늘리고 싶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이처럼 지민은 방탄 합류 전에도 연습에 미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라온 이후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렇게 불안한 와중에도 그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팬미팅에서 그는 슈가와 함께 유닛을 결성해 처음으로 랩에 도전했는데 바로 토니 몬타나였죠. 한편 어려서부터 했던 팝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무용, 데뷔 이후에 시작했던 아이돌 안무 실력들을 토대로 지민은 오로지 그만이 해낼 수 있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바로 2016 마마에서 붉은 안대를 두른 채 완벽한 무대를 선보인 것도 모자라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고 정확히 착지하는 모습을 선보여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거였죠. 심지어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깐깐한 평가를 주곤 하던 전문 평론가마저 지민 춤추는 거 봐라, 인간이 아니다, 그걸 보면 눈물이 흐른다 라는 평을 남기기까지 할 정도였고요.
한편 방탄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MMA와 마마에서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을 연이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상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방탄은 다음 앨범을 발표하죠. 수록곡 봄날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민의 춤 부분은 또 한 번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또 다른 킬링 파트를 만들어내 333 지민에 이어 424 지민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노래 Not Today. 연이어 방탄은 10개월 동안 진행되는 윙스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투어 도중 칠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죠. 공연 직전부터 지민의 목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결국 무대 위에서 실수를 하고 만 거였죠. 괜찮다는 주변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다 결국은 눈물을 보였고요. 남들이 보면 이탈 그 하나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하나가 너무 죄책감이 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런데 이 목이 이렇게 안 좋아서 계속된 실수가 연속되면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버티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목이 안 좋아 걱정이라던 그는 결국 브라질 공연의 리허설 도중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되죠. 진짜 잘한다 지금. 칠레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뽑으라는데 지민이 그거 좋아하고 리허설 하는 건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한도 끝 없이 안 좋은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되게 다운이 됐을 때 이거에 저는 제일 예민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지민은 돌연 살해 협박까지 받게 됩니다. 바로 한 네티즌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장에서 지민이 라이를 부를 때 그를 죽일 것이다 라며 콘서트 좌석 배치도와 함께 총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이었죠. 다행히 빅히트와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 그래도 바쁜 공연 일정들로 힘든 와중에 당시의 살해 협박은 정말 그를 힘들게 만들었고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방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2017 BBMA에서 톱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게 된 거였죠. 빌보드에서 수상을 한 방탄은 그 기세를 몰아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과 빌보드 200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바로 미니 5집 앨범과 타이틀곡 DNA였죠. 타이틀곡인 DNA 못지않게 엄청난 관심을 받은 노래 Mic Drop. BTS 보컬라인 4명이 부른 노래 보조개. 마지막으로 지민의 솔로곡이었던 세렌디피티. 그러나 세렌디피티는 목소리의 세세한 표현을 강조하려 노력했고 지민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기까지 해서 녹음 과정이 특히나 복잡하고 어려웠죠. 지민이는 본인의 틀을 좀 깨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항상 지민이 하면 이제 높은 음역대 가성이나 아니면 막 이렇게 지르고 사비 약간 막 그런 게 많이 굳어져 있는데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도 좀 보컬로서 한 단계 성장하고 싶다고.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이기도 한 세렌디피티는 지민만의 유니크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잘 표현된 곡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 이후 스포티파이에서 1억 번 이상 스트리밍 되기도 했죠. 한편 DNA를 통해 방탄 멤버들은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AMA 무대를 통한 미국 데뷔였습니다. AMA 무대를 마친 이후에도 지민은 이 모든 게 다 아미들 덕분이라며 그 공을 모두 아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방탄이 더욱 많은 성과를 올릴 때마다 그가 갖는 부담감도 커져만 갔죠. 오히려 AMA 갔다 와서 우리가 과도기를 너무 큰 걸 얻어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됐잖아요. 갑작스럽게 큰 걸 얻어가지고
당시 방탄은 DNA와 마이크 드랍으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던 중이었고 국내를 넘어 빌보드에서까지 상을 받으며 최정상을 달리고 있던 만큼 잠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1년치 스케줄이 풀로 다 찼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멤버들 모두가 자신의 행복과 만족이 아닌 그룹으로서의 성공을 위해서만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며 지민도 점차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에게는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를 못 믿고 미워하는 시간은 쌓여만 갔고 그렇게 그의 방황이 시작됐죠. 올해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혼자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다.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연초로 넘어오면서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멤버들이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고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다 같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나도 뭔가 올해로 넘어오면서 내가 왜 이 일에 이렇게 목숨 걸고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만의 시간이 좀 길어졌었고 뭐 계속 스케줄을 했지만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다.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는 성격도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막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뭘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지민은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2018년 골든디스크 당시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그의 얼굴을 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고요. 슬퍼 보이는 표정만으로도 그가 당시 무척이나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가장 힘든 시기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렇게 지민은 그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고 결국 한평짜리 작은 방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영상을 보고 오랜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영ung forever였죠.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다. 우리 음악, 우리 뮤비, 우리 공연하는 영상, 뭐 우리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옛날 것부터 좀 쭉 보다가 문득 보게 됐던 게 영ung forever 공연하는 영상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노래를 안 부르고 있었고 팬분들만 이렇게 그 노래를 계속 불러주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되게 많이 울었었던 것 같다. 그거 보면서 재계약 이슈까지 겹치며 멤버들은 방탄에서 함께할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힘든 것과는 별개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야만 했죠. 그런데 모두가 감정적으로 너무 지치고 불안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정규 3집 앨범은 또다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201위를 기록한 정규 3집 앨범, 그리고 공개 8일 만에 조회수 1억을 기록했던 타이틀곡 Fake Love. Fake Love로 엄청나게 바쁜 활동을 하는 와중에 방탄은 데뷔 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민은 이때에도 아미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방탄의 데뷔 5주년 프롬파티 이후 벌어진 일이었죠. 지민은 무대가 끝난 뒤 온통 땀이 범벅된 채 왼쪽 어깨가 아픈 듯이 부여잡고 대기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아미들에게 공개하는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한 자리에서 그는 통증 탓인지 입술을 깨물곤 손을 바들바들 떨며 머리 위로 하트를 간신히 그렸죠. 이는 아미들에게 보일 사진 속에서는 아픈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그가 한 노력이었고 해당 비하인드 영상을 늦게나마 접한 아미들은 또 한 번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저는 사람들한테 별로 인간 박지민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싶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저는 그들한테 정말 연예인이고 싶어요. 연이어 방탄은 아이돌이 포함된 리패키지 앨범을 통해 두 번째 빌보드 20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담도 심해져 갔죠. 맨날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뭔가 자꾸 업적이 생기고 하니까 부담되고 본인들 스스로가 보면 죄스럽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지민은 또다시 2018 MMA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지민이 댄서들과 함께 부채를 들고 춤을 춘 것이었는데 한국 무용의 부채춤이 힙합과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죠.
해당 무대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지민은 트위터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2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그의 첫 번째 자작곡 약속이 공개됩니다. 이제 내게 약속해요 하루에 몇 번씩 약속을 만들었을 당시는 지민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우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약속을 만드는 중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지민은 브이라이브에서 약속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실 제가 뭐가 힘들어서 이제 이 곡을 만들려고 했었냐면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쓰게 된 곡이에요.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할까? 힘들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제가 저를 보는데 너무 답답해서 만들게 되었던 곡인 것 같아요. 시티필드 콘서트를 하면서 저는 이제 공연을 하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다짐을 하자, 약속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상황이 힘들 수는 있으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지 말자, 내가 나를 욕하지는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이란 키워드가 떠올랐고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곡이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약속을 통해 본인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 후련해진 것인지 이후 지민은 조금은 마음이 놓인 듯했죠. 사실 저는 요즘 제일 행복해요. 올해로 넘어오면서 그런 게 좀 정리가 많이 됐어요. 멤버들한테 이 소리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요 근래에 너 올해 되고 나서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이처럼 조금은 안정이 된 것 같은 지민과 함께 방탄은 미니 6집 앨범을 발표했고 지민은 여기서도 또다시 새로운 킬링 파트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그리고 방탄이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펼치던 때 콘서트의 마지막 즈음 아미들이 지민에게 정말 소중한 노래인 영 포레버를 한국어로 불러줬고 그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이 곡은 제가 너무 크게 위로를 받았던 곡이에요. 정말로 같이 노래 불러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사랑합니다. I'm so happy. 연이어 그에게 많은 위로가 돼준 아미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는지 지민은 데뷔 6주년을 맞이해 하나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바로 지민이 팬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직접 촬영하고 정성스레 편집한 2분가량의 영상이었죠. 게다가 해당 영상의 마지막에 그는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 라는 문구를 보여주며 많은 아미들을 감동시켰고요. 한편 지민은 세계적인 명성에 힘입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때는 어떻게 극복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완벽에 가까운 공연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한 지민은 그의 말처럼 2019 MMA에서 또다시 엄청난 무대를 선보였죠. 화려한 소품이나 무대 장치 없이 무대에 오른 지민은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한 마리의 나비와 같은 동물을 시작했습니다. 잘 춘다 라는 말보다는 정말 지민스럽게 춘다 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 전 세계가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니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멤버들 모두 데뷔 후 처음 가져보는 성격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지민은 이 시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리고 이 힘든 팬데믹 시기에도 방탄은 멈추지 않고 정규 4집을 발매합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7년간 우정을 쌓아온 지민과 비가 함께 만든 듀엣곡 친구.
그리고 여러 수록곡들 중에서도 지민이 자신의 특기를 가장 잘 살린 곡이 있었으니 바로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민은 처음 안무 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 전까지 저희가 추지 않았던 새로운 느낌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라고 했을 정도로 이 곡을 좋아했죠. 한편 이 와중에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한 건지 블랙스완 안무 도중 다리를 벌벌 떠는 장면이 포착되며 많은 이들을 마음 아프게 하기도 했죠. 그리고 항상 팬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지민의 마인드가 그대로 담겨있던 솔로곡 Filter. 감성적인 보이스와 특유의 표현력이 돋보였던 솔로곡 필터는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2023년 기준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횟수를 무려 4억 회나 넘어서게 됐죠. 그리고 이로부터 6개월 뒤 방탄은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음악을 선보이니 바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통해 방탄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좋은 성적을 위함이 아니라 힘든 시기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한 곡이었기에 이 뜻밖의 성과에 지민은 많이 놀랐죠. 처음에는 그 소식을 좀 늦게 들었어가지고 그때 형이 몇 시에 알려줬었죠? 제가 3시 한 20분인가 반인가. 제가 4시 넘어서 그걸 들었었는데 4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7시가 될 때까지 울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소파에서. 이후 방탄은 온라인 콘서트에서 비록 비대면이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팬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마주하게 되고 지민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라도 항상 응원해주고 기다려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팬들을 위해 노래를 만들고 그 팬들이 그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걸 업으로 삼았으며 그것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방탄 멤버들, 그리고 지민에게는 코로나로 인해 마주한 현실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방탄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미들을 위한 앨범을 준비하게 되니 바로 비 앨범이었죠.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 Life Goes On. 그리고 2020 마마에서 방탄은 온 무대를 위해 텅 빈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엄청난 무대를 선보입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관객도 없이 텅 빈 그 큰 경기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했기에 그렇게 열정적인 무대가 완성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런 답을 합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계속 응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보고 싶게 하고 우리를 보면서 즐거울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연이어 지민은 아미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합니다.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 듣는 이들이 추억하는 예전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잠시나마 되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라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자작곡 크리스마스 러브를 공개한 것이었죠. 그리고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그는 작은 소원과 함께 정말 지민다운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지 뭔가 한 분 한 분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21년이 되면은 딱 한 번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공연하고 싶다가 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다이너마이트로 엄청난 사랑을 받던 방탄은 연이어 새로운 노래를 발표합니다. 111 지민이라는 별명을 다시 얻게 된 노래 버터, 연이어 발매한 Permission to Dance.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Permission to Dance로 팬데믹 시기에 엄청난 활약을 했던 방탄은 결국 아시아 가수 최초로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방탄은 무려 2년 만에 아미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지게 되니 바로 2021 LA 콘서트였죠. 삶의 이유와도 같은 음악과 무대를 아미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팬데믹 시기를 그 누구보다 힘들어했던 지민에게는 이 자리가 누구보다 더욱 특별했었고요. 어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렇게 잘 해왔다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렇게 기다려주셨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감동스러웠고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지민은 데뷔 후 처음으로 OST에 참여하게 되니 바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OST With You 였습니다. Just take it off. I'm nothing without. 그러나 지민의 With You 발매 이후 방탄은 엄청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룹의 활동 잠정 중단 선언이었습니다. 9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그들이기에 당연히 모두에게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분명 그 발표를 하는 멤버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겠죠. 지금에 와서야 저희가 어떠한 가수로 팬분들한테 남고 싶냐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지금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체성을 이제서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지치는 게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발표 이후 지민은 솔로 활동을 서서히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첫 시작은 바로 그가 어릴 때부터 동경해왔던 태양의 신곡 바이브의 피처링에 참여한 것이었죠. 밤이 끝나기 전에 baby I got that. 과거 데뷔 쇼케이스에서 빅뱅의 태양을 롤모델로 꼽으며 꼭 한번 같은 무대에 서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던 지민이 마침내 꿈을 이뤄낸 순간이었죠. 바이브 이후 지민은 본인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 앨범을 제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사랑, 팀의 성공과는 별개로 이루어야 하는 개인으로서의 성공에 대한 부담감, 팬데믹까지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 약 1년 반 동안 방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취해선 아무것도 안 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무기력한 날들이 쌓여감과 동시에 두려움과 걱정도 커져갔죠. 이후 발매한 노래 Alone 가사의 한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술 취해 잠들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생각해봤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당시 멤버들이 힘들어하던 그에게 그 기분을 음악으로 좀 풀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존감도 좀 낮아져 있고 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멤버들이 노래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된 앨범이고 그렇게 지민은 다른 멤버들이 어둡고 슬픈 모습을 개인 믹스테이프에 담았던 것처럼 그 또한 지금껏 보여주지 않았던 그 이면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물론 멤버들 없이 본인이 모두 혼자 작업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사를 쓰는 과정이 특히나 힘들었죠. 마음에 와닿는 가사를 쓰는 것, 그리고 그 가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생각에 부담이 많았던 거였고요. 제가 이번에 앨범 내는 거 포함해서 모든 활동 중에 제일 떨려요. 야, 너 10년을 음악 방송을 떨린다고? 진짜 사실 걱정돼 죽겠고 너무 떨려. 그리고 혼자서 팬들 만나잖아요. 긴장돼 죽겠지. 그러나 그를 괴롭혔던 것은 가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 활동을 위한 다이어트에 돌입한 지민은 50kg대를 유지하게 됐고 병행했던 고난도의 안무 작업도 너무나 힘들었죠. Set Me Free 같은 경우는 안무 강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며칠 동안 이어지는 연습 이후 지민은 몸이 부서질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생 끝 제작에만 10개월이 걸렸던 지민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페이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발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솔직하게 가사를 작성한 첫 번째 트랙 페이스 오프를 시작으로 지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Wanna not be sober. You burning up, it's a fucking over. 슬럼프로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던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멤버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느꼈던 쓸쓸한 감정을 담은 노래 Alone. 매번 괜찮은 척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져. 괜찮다 했었지만 점점 날 방탄의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아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쓴 다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히든 트랙 편지. Baby 떠나지는 마 그냥 내 곁에 stay. 힘든 시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각오를 담은 노래 Set Me Free Part 2. I can feel it. It's in the mirror. But I got no time to break. Now set me free. You set me free. 긴 시간 동안 방황하며 겪었던 슬픔과 그 기억을 담은 노래 Like Crazy. I'd rather be lost in the light, lost in the light. I don't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지민은 Like Crazy로 한국 솔로 가수 최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다 이게 방탄이라서 가능한 거고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거를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저는 연락 받았을 때 아미 여러분들이 방탄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신지 더 느끼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마워요. 그러나 빌보드 1위의 기쁨도 잠시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연이어 마주하게 됩니다. 시작은 빌보드 순위의 급하락이었죠. Like Crazy가 일주일 만에 빌보드 핫 100 1위에서 45위로 급하락한 것을 보고 외신들은 빌보드 역사상 가장 큰 순위 하락이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미들은 각종 SNS 채널 등을 통해 빌보드가 갑자기 차트 집계 순위 방식을 변경해 순위가 급락했다며 빌보드에 해명을 요구하며 논란이 생기기도 했죠. 그러나 지민이 이 다음에 마주한 문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민이 국내 음악 프로에서 1위를 한 이후 진행했던 앵콜 라이브에서 일어났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지민의 라이브는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국내 음악 유튜브 채널들은 항상 1위 앵콜 직캠 무대 영상을 올리곤 했는데 모든 채널들이 논란이 됐던 지민의 앵콜 영상만을 업로드하지 않으며 문제는 커지기 시작했죠. 영상 속 지민이 계속 인이어를 만지는 장면이 있었기에 인이어 문제로 비춰진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었고 빌보드 1위 가수라는 기록을 엮으며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여론은 커져만 갔고요. 그렇게 지민은 Like Crazy라는 노래 하나로 약 일주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빌보드 1위에 오르는 최고의 영광 그리고 라이브 논란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경험하며 방탄 데뷔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데뷔 때부터 매번 본인의 부족함을 자책하고 원망하던 지민은 해당 사건이 다른 때도 아니고 데뷔 10주년을 맞이하기 직전에 벌어졌으니 당시 정말 많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민은 해당 사건으로부터 무려 반년 만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3월에 솔로 활동을 해보고 느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하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긴장이고 기회 문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부족한 게 맞고 그런 것들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새로 좀 처음부터 좀 다시 해보고 싶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다 핑계고 깨어나 터졌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었고 곡 작업도 해보고 연습을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좌절할 수도 없고 멈춰 있을 수도 없고 해봐야죠.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나의 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게 제가 더 바뀌어서 오고 싶어서 혼자서 좀 열심히 좀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짚으니까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딛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본인에게 민감하거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보통이었고 그런 쪽이 그에게도 편했겠지만 지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뷔 후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본인을 평가하고 또다시 노력해 팬들과 행복한 30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남들에겐 한없이 관대하지만 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지민을 걱정하는 아미들 그리고 아미가 아닌 일반인들까지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과 함께 지민은 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게 됐죠. 누구보다 열심이고 항상 노력하지만 아직도 스스로를 게으르고 부족하다 말하는 그는 오늘,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에 지민에게 있어서 노력의 의미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노력은 뭐라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그는 이런 답을 한 적이 있죠. 노력의 힘은 이렇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만 열심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만 고집했을 때 결국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요. 물론 저는 그가 그의 말처럼 언젠가 인간 박지민이 추구하는 그 이상향에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요. 2016년 RM은 새해를 맞이해 지민에게 덕담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직도 지민에게는 해당되는 말인 것 같네요. 지민아, 너는 네가 드디어 데뷔 전에 얻고 싶어하던 그 멋을 얻지 않았나 싶고 조금 덜 너를 채찍질하면서
편하게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본인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매번 아직도 한참 멀었다 라고 대답하며 누구보다 아미를 생각하기에 해외 팬들은 그런 지민을 가리켜 지민 하면 짐아웃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겠죠. 지민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노력이 재능이라면 천재라고 불러도 될 지민의 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신다면 약 3개월 동안 이 영상 하나 붙잡고 있었던 제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보면서 저희 노래 듣고 저희 춤 보고 하면서 기쁘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정말 저희를 많이 힘내게 해주시는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만큼 저희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오는 이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하는 것 같아요.